여기 즉시삼각 의제에 대해서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험에 나오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설명드리면 워낙 복잡해가지고요.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의제나 간주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실제로는 해당, 그 앞에 있는 놈이나 뒤에 있는 놈이 실제로는 아니죠. 아니지만 앞에 있는 놈이나 뒤에 있는 놈으로 우리가 법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하면 즉시에 감가상각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하지만 세법에서 즉시에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본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봐야만 하는지, 그렇게 안 보면 안 되는지, 왜 이런 걸 자꾸 해가지고 짜증나게 하는지 우리를. 그죠? 그래서 일단 필요성은 필요하니까 하겠지 뭐. 그죠? 그게 제 설명이고. 한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그렇죠? 회사가 올해 1월 1일에 비품을 1,000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차변에 비품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분기에 끄는 거예요. 자, 끊었고. 자, 그리고 7월 1일이죠. 우리가 7월 1일 날 이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한 거예요. 알죠?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했어요. 그럼 계정 과목은 비품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회사의 경영과 직원이 약을 많이 드링킹을 해가지고 자본적 지출이 뭔지 몰랐대. 네, 그래서 그냥 수선비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행의 씨앗.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잡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세법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은 당연히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수선비라는 비용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자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세법이 비품이란 자산이 늘어야죠. 그래서 이때 세무조정을 어떻게 했냐면 세법상 자산이 많으니까 유보. 맞죠? 그리고 장부에서 비용 처리하는 걸 세법에서 부인하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이렇게 세무조정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X1년 12월 30일이 되면 회사는 감가상각 해야죠, 여러분들. 자, 감가상각 해야 되는데 장부는 비품이 1,000원만 적혀져 있잖아요. 1,000원만 적혀져 있으니까 얼마를 생각했냐면 우리가 1,000원 나누기 5년. 맞죠? 그리고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월할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200원을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0원 이렇게 잡았대요. 맞죠? 자,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세법상 한도인데 자, 세법상 한도는 자산이 돼야 될 건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이죠.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도 우리 자산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누기 5년이죠. 근데 세법은 무조건 상각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회계에서는 그냥 나누기 내용연수죠, 여러분들. 근데 세법은 정액법도 내용연수분의 1을 상각률로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분의 1이니까 0.2고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나누기 5 하셔도 돼요. 0.2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12 월할 상각.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일급 오시면 재무회계 쪽에서 월할 상각 무지하게 내거든요. 알죠? 그래서 꼭 단기 이종 취득 이 월할 상각 꼭 조심하시고. 알죠? 그래서 12분의 12. 자,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실제로 요 자본적 지출은 6개월만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실제로 요 1,000원은 12개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얘는 7월 1일 날 자본적 지출했으니까 이 100원은 6개월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세법은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단기 중에 자본적 지출해도 그냥 취득가액처럼 똑같이 생각해요. 듣고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220원이 나와요. 그럼 세법상 한도보다 미달하게 생각했죠. 그럼 이건 시행부족액이니까 세무조정이 없어요. 조심하실 게 얘는 과거의 삼각부인액이 아니에요. 맞죠? 뭐냐면 자산의 취득가액이 잘못됐으니까 취득가액이 유보액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한도 미달이 떴고 우리가
한도 초과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세무조정이 없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보시면 자, 장부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0원이죠. 1,000원이니까 X 5년도까지 상가액 200원씩 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자, 근데 세법은 1,100원이니까 상가액 220원씩이 한도일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도? 회사는 비용을 X 5년도까지 1,000원 줬겠죠? 근데 세법은 X 5년도까지 비용이 1,100원인 거잖아요. 근데 세무조정이 없죠. 왜냐면 요거 한도 초과 아니에요. 자, 요거 한도 초과가 아니라 그냥 취득가액의 유보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X 1년도부터 X 5년도까지는 전부 다 신부족에만 뜨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신부족이 뜨면 세무조정이 없죠. 그럼 이 유보가 추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의 유보가 발생하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아니라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의 유보가 발생하죠. 그럼 X 5년도까지 다 감가상각 자산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둘 다 자산은 0이죠. 맞죠? 둘 다 비품이라는 자산 0이잖아요. 그럼 자산이 같아지니까 이 유보가 추인이 돼야 돼. X 5년도까지. 추인이 돼야 되는데 추인이 안 되고 얘가 유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산의 취득가액의 유보가 뜨고 이렇게 신부족액이 뜨면은요, 이 취득가액의 유보가 추인이 안 되는 괴상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산을 다 썼음에도 둘 다 자산이 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추인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즉시상각 의제예요. 딱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세법은 보실게요. 자, 세법은 장부가 이렇게 처리했죠. 장부가 차변에 수선비 잡았잖아요, 여러분들. 세법은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분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회사가 처리한 분계를 세법에서 이렇게 분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단 회사가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았어요. 이렇게 해석한다. 이건 세법이 해석하는 분계입니다. 회사가 수선비로 원샷 잡았죠. 실제로는. 맞죠? 근데 세법은 얘를 어떻게 보냐면 회사가 일단 감가상각 자산을 잡았어요. 맞죠? 잡았다가 그 감가상각 자산인 비품을 바로 없앤 거예요. 없애면서 수선비라는 비용 잡은 것처럼 봅니다. 이렇게.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분계는 똑같죠? 세법은 이렇게 보자.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았어요. 잡았다가 그 감가상각 자산인 비품을 없애면서 수선비 처리한 것처럼 볼게 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비품 지워지면 분계는 여기 수선비, 현금, 수선비용 똑같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세법은 감가상각의 본질이 뭐래요? 요게 핵심이에요, 이거. 요게 핵심이에요, 세법은. 아이고. 감가상각 자산을 깠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죠? 감가상각 자산을 깠죠. 실제로 여기에는 좀 이따가 제가 바꿀 건데 비품이 아니라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에다 감가상각 누계 적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세법은 대변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깎고 그럼 회사가 수선비 잡은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수선비가 아닌 감가상각비로 보는 겁니다. 감가상각 자산을 깠으니까.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즉시상각 의제는 들어보실게요. 자, 즉시상각 의제는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 처리했잖아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 처리하면 세법은 그걸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을 잡았다가 그 즉시에
없애면서 삼각한 것으로 볼게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먼저 배우셨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다르니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법은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의 차이는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실게요. 자, 보세요. 자, 장부 있죠? 자, 장부 보시면 장부는 BS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비품 10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게 200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기 1000 빼기 200원 이렇게 표시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장부. 그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손익계산서에는 수선비 100, 그 다음에 삼각비라고 할게요. 삼각비 200 이렇게 표시되겠죠. 재무상태표에서는 장부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서는요. 그죠? 세법은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세법은 세법이에요. 자, 세법은 재무상태표에 비품은 1,100원으로 볼 겁니다. 왜냐면 비품이라는 자산 잡은 것으로 보니까. 되세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은 대변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직접 안 까고 감가상각 자산을 까기 위한 다른 계정을 설정하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상 감루는 얼마예요? 200원에서 100원 더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니까 300원이 되겠죠, 감루는. 이해되시겠어요? 감루 300원. 그 다음에 세법상 손익계산서의 수선비는 0이죠. 세법은 수선비가 아니라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잖아요. 맞죠? 삼각비 300원. 계정 과목은 분명히 달라요.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둘 다 장부금액은 800원이고요. 그죠? 둘 다 장부금액 800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장부, 수선비, 삼각비는 어차피 손익계산서의 비용 300원이잖아요. 세법도 손익계산서의 비용 300원인 거예요. 둘의 최종적인 우리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장부금액과 우리가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없지만 아까 이대로 놔두게 되면 유보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유보추인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주실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즉시상각의제만큼요 여기 즉시상각의제만큼 세법상 취득가액이 뭡니다. 여기 얘는 1000, 얘는 1100이잖아요. 세법은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잡은 것으로 해석하니까. 되세요? 그리고 세법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더 많아요. 장부는 200원, 세법은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걸로 보니까 300원. 그래서 세법상 감루가 그만큼 증가합니다.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즉시상각 의제만큼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100원이 더 늘어요. 맞죠? 장부는 200 처리했지만 세법은 그래서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세법상 좀 이따 밑줄 칠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11페이지 오실래요? 그래서 교재 211페이지 오시면 4번에 회사계산 상각비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오른쪽 단기 즉시상각의제 밑줄. 그래서 즉시상각의제만큼 우리가 회사는 분명히 감가상각비 안 잡죠. 하지만 세법은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을 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즉시상각 의제로 처리했다고 최종적인 여러분 손익이나 장부 금액이 달라지진 않아요. 아시죠? 자꾸 여러분들이 회계를 먼저 배우시다 보니까 계정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세법은 계정 과목을 측정하는 성격의 법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왜 안 지워져? 됐다. 자, 그럼 보실게요. 자, 그러면 세법 이제 아까 이렇게 썼죠? 자, 아까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기 전에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면 장부가 비품을 1,100원 잡은 것을 보는 거죠, 세법이. 방금 그랬잖아요. 맞죠? 1,100원 잡은 것을 보는 거죠. 예. 올해 감가상각비 200원이 아니라 300원 잡은 것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되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시상각 의제만큼 비품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수선비 잡은 걸 세법은 감가상각비 보잖아요. 그럼 세법은 올해 연도에 회사가 X1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총 300원 잡은 것처럼 보는 거예요. 됐었죠? 그리고 세법은 즉시상각 의제만큼 비품을 잡았으니 얘가 나올 수가 없죠. 되셨어? 취득가 이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장부가. 되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거든. 알죠? 자산을 끝까지 사용하면 유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추인 안 됐잖아요. 보실게요. 자,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 X1년도에는 한도, 아까는 미달액이 떴죠.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기 전에는 이거 한도 미달이었잖아요. 근데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면 회사가 300원 감가상각 한 것을 보는 거죠. X1년도에. 근데 세법상 한도는 220원이죠. 그죠? 그럼 X1년도에 한도 미달이 떠요? 한도 초과가 떠요? 한도 초과가 떠요. 80원. 그죠? 그래서 X1년도에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80 뜨는 거예요, 이거. 되셨나요? 여기 꼭 영상 보세요. 처음에 많이 힘들어요, 여기가 자체가. 그리고 이제 X2년도부터는 뭐예요? 다 한도 미달이죠. 그럼 한도 미달에 원래 세무적 없죠? 근데 X2년도부터 X5년도까지는 한도 미달이고, 그럼 X2년도부터 X5년도까지는 과거의 상각부인액 있죠? 그럼 우리가 당기의 시행부족의 범위 내에서 과거의 상각부인액 추인한다면서요. 그럼 X2년도부터 X5년도까지 얼마씩 추인돼요? 그렇죠. 20원씩. 요때 20, 20, 20 다 추인되는 거죠. 미달액이 다 20원씩 뜨잖아요. 그럼 요때 20원 추인, 요때 20원 추인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송금불사 유보가 요때 4번 추인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보가 안 뜨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는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의 유보가 추인이 안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의 감가상각 자산을 까고 즉시의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면 유보가 결론적으로 다 추인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잘못한 거 아니죠? 되시겠죠? 자, 그럼 밑줄 좀 칠게요. 자, 어디냐면 206페이지. 자, 가로 3번. 자, 206페이지 가로 3번 즉시상각 의제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거 조심하시게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가끔씩 이거를 혼동하셔가지고 제가 사례를 이렇게 들었죠, 보시면. 사례를 회사가 수선비, 요거 수익적 지출 잡은 거죠. 맞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를 우리가 세법에서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임에도 회사가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해야지만 즉시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아야 될 것을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 좀 이따가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 206페이지 가로 3번 즉시상가구제. 자 동그라미 1번 원칙 보이세요 여러분들? 원칙? 자 원칙의 첫 번째 줄 지출한 금액까지 밑줄이요. 자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여기까지 해석하면 감가상각 자산 돼야 될 거 이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끊어서 첫 번째 줄 끝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까지 밑주시고 여기까지 밑줄 친 것도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될 거 그 뜻이죠. 이제 계속 밑줄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건 비용 처리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수익적 지출에다가 비용 처리라고 해서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다가 비용 처리라고 적으시고 계속 밑줄. 이를 세법은 너희가 감가상각한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그럼 여러분들 그 자본적 동그라미 2번 특례 보이시나요? 맨 아래? 특례 위에가 지금 효과 보이세요? 효과? 효과. 자, 1번의 밑줄. 세무상 취득가액 증가. 우리 즉시상가 의제만큼 세무상 취득가액 넣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감가상각비 금액 증가. 이것만큼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을 보니까, 근데 컴퓨터 알아서 잡아줘, 실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죠? 근데 나중에 왜 이래야 되는지 설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외워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그 다음에 2번 아래에다가 3이라고 해서 3. 2번 아래에다가 3이라고 추가해 주시고, 거기다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법은 감가상각 자산 깐 것을 보니까요. 감으로까지 여러분들. 자, 됐어요. 자, 됐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이제 시험과 관련 있는 내만 설명할게요. 이거 무시하시고. 의미 없어요. 예전엔 다 했는데, 서로 간에 마음이 아팠어요. 자, 그래서 좀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할게요. 이것도 됐고. 근데 이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해야 돼.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인데 잔존가치 0이죠? 그죠? 근데 우리 정률법은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맞죠? 그럼 질문.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기말, 단기말? 정률법에서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기말 누계액 빼요? 단기말 누계액 빼요? 전기말이에요. 알죠? 자,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세법의 회계예요. 알죠? 지금 하는 건. 자, 취득가가 1,000원이고, 정률법 상각률은 0.1이래요. 그래서 좀 끊어야 되겠다, 좀. 영상이 길면.